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3일 비즈니스 플러스 IT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앞으로의 일본은 아시아인 노동력의 획득조차 어려워진다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이 쇠퇴한다며 현실 직시를 외치고 있는 경제학자 유키오 씨. 이젠 중국과 동남아에 따라잡힐 지경이라는 내용인데요. 새해 벽두부터 쓴소리를 쏟아낸 칼럼에 일본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과 대만의 1인당 GDP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 성장률이 높으므로 향후 일본을 앞지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일본의 1인당 GDP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향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 대만 1인당 GDP 일본 추월. 제조업에서 일본 기업을 추월하는 한국, 대만 기업. 중국의 1인당 GDP는 이미 일본의 30%. 중국의 1인당 GDP는 2000년에는 951달러였다. 일본의 2.4%에 불과해 거의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다. 게다가 농촌은 엄청난 잉여 노동력을 안고 있었다. 루이스의 전환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 부분의 잉여 노동력이 바닥나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은 2004년경 이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후는 성장에 따라 임금이 상승한다. 2010년에는 1인당 GDP가 4,500달러로 일본의 10%였다. 그리고 2020년에는 10,511달러로 일본의 26.2%다. 중국의 성장률은 한국, 대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향후 일본과의 차이를 줄여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1인당 GDP를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하면 2000년에는 말레이시아, 타이, 필리핀보다 낮았다. 그러나 2020년에는 이들 모든 나라보다 높아지고 있다. 대만 기업 상당수는 중국의 생산 거점을 구축하며 성장해왔다. 홍하이도 1985년 폭스콘 브랜드를 창립하고 1988년 중국에 진출해 공장을 설립했다. 그리고 중국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해 이익을 올려왔다. 그러나 그 홍하이도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의 이동을 도모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일본 소득 격차 줄어.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1인당 GDP로 볼 때 말레이시아는 2000년에 일본의 11%였으나 2010년에는 20%가 되었고 2020년에는 25.5%다. 태국은 2000년에 일본의 5%였지만 2010년에는 11%, 2020년에는 18%가 되었다. 2010년에는 1인당 GDP가 일본의 10% 이상인 곳은 말레이시아와 태국뿐이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들 이외에 중국도 10%를 넘었다. 해외 진출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산업성의 해외 사업활동 기본조사 개요에 따르면 제조업 현지법인의 해외 생산 비율이 2010년도에는 31.9%였지만 그 후 크게 상승 2015년도에는 38.9%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은 보합 내지는 저하 경향이다. 2019년도엔 37.2%가 되었다. 자동차의 해외 생산 비율은 타산업보다 높지만 그런데도 최근에는 저하 경향이다. 2010년도에 39.2%, 2015년도에 48.8%, 2019년도에 44.2%다. 해외 진출 비율이 이처럼 낮아지는 것은 엔화 약세와 이에 따른 내외 임금 격차의 축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 일자리가 확보됐다는 관측이 있다. 확실히 일본의 실업률은 저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일본이 저임금 노동으로 연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라 볼 수 없다.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일본의 노동력 부족은 향후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 상태가 지속되면 2040년경에는 아시아 국가와 일본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력 쟁탈전이 되면 아시아의 노동력은 일본보다 임금이 높은 나라로 가버리고 일본으로 들어오지 않게 된다. 일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호 인력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평균 소득이 일본의 30%가 된 것은 일본인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미 다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출신 간호 인력의 상당수는 이런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게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인이 간호 인재를 중국인 고액 소득자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반도체 제조는 일본의 특기였지만 당시 경영자가 기술자를 푸대접하는 바람에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게다가 PC나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초고정밀 반도체보다 싸게 양산할 수 있는 웬만한 반도체의 수요가 높아졌을 때에 일본이 따라가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일본 반도체의 부진을 가져온 원인이 되었다. GDP는 원래 인구가 다르니까 대만이나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의 외국인 연수 제도는 노예 제도다. 이를 고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저임금이 될 것이다. 외국인 입장에서도 일본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나라라고 인식되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일본이 외국인에게 위력적으로 말할 처지가 못됐다는 뜻일 것이다. 일본인이 자신들을 과신하던 시대에 가르치는 입장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해왔지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로 눈을 돌려 식당에서 일하며 버티는 사람, 아이를 이유로 일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부터 궁리하면 어떨까 항상 생각한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일본의 의무 교육 수준은 낮습니다. 대학도 그다지 공부하지 않아도 입학 졸업할 수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외국의 실습생이나 유학생 출신으로서 입사한 인력이 우수하고 추진력이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이 늙어가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일본인이 일본인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지금까지 낮게 억제되어 있던 업종의 수입이 상승한다.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들여야만 간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또 고생하는 사람들은 빙하기 세대일 것이다. 변화의 물결이 필요하다. 전제가 이상하다. 값싼 노동력으로 좋은 물건을 싸게 팔아버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다. 직원들에게 높은 급료를 주지 않으니까 직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로 나가고 정보도 팔린다. 한국의 포스코가 좋은 예다. 중국도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 그 기술은 일본으로부터 도둑질한 것이다. 중산층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물건을 싸게 판 결과다. 그때는 좋아도 그 이후에는 타격이 된다. 싸게 팔면 이익이 작고 이익이 작으면 급료를 지불할 수 없다. 급료가 적으면 싼 것밖에 살 수 없다. 이 사이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돈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싶어지는 물건을 만들 필요가 있고 소비를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우선 고객은 신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라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돌쇠 한마디. 달아나는 한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동남아를 걱정할 처지인 일본. 그들의 몰락을 반면 교사 삼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꼬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